2차전지 섹터의 실적 향상이 본격화되는 데까지는 큰 역할을 할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섹터에 수요가 많이 들어가야지 2차전지 수요도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큰 역할을 할 테마는 전기차 테마입니다. 이 전기차 산업을 좀 더 알아보자면 일단은 수소차보다 좀 더 대중화가 빨리 될 것으로 보이죠. 자, 미국도 보면 수소차 인프라보다 전기차 인프라. Nice stack. 안녕하세요. 나이스스탁 성공투자 길잡이 박성공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전달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말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5월 30일 목요일에 녹화를 해서 어제 올라온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2차전지에 좋은 자본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차전지 수급이 받쳐지면서 상승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2차전지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후속 테마로 이어질 테마는 어떤 테마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섹터들을 보면 실제로 짧게든 길게든 섹터별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5월 21일에요. 제가 녹화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화웨이 제재에 이어 2차적인 제재의 대상을 검토하려는 시기에 시진핑이 간접적으로 표현한 반격카드 히토류라고 했죠. 이 무역전쟁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국내 증시 움직임이 뭐라고 했죠? 반사이익 관련주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G20 정상회담이 있는 이달 말 전까지는 무역전쟁의 힘겨루기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히토류라는 섹터는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이 히토류 관련주를 방송 이후에도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봤습니다. 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는 무료 추천을 진행을 하면서 히토류 관련주인 노바텍을 지난달 29일에 매수를 해서 4거래일 만에 47.1% 그리고 56.6%의 각각 절반 매도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방송 때 이야기했던 게 무엇인가요? 히토류 관련주를 타이밍 잡아서 매매를 같이 해보신 분들은 체험 신청을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기 전에요, 정말 이렇게 시장 흐름에 맞게 타이밍을 잡아서 급등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급등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보면 미증시와 좀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이 자국 내 주요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으로 끝이 났지만 나스닥의 경우에는 1.61%나 하락을 했습니다. 보면은 정말 주요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미증시에서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알파벳, 아마존, 애플 이런 주요 기업들이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 반독점 조사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과징금을 내고 끝내는 상황은 아니고요. 심하면 기업 분할까지도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커다란 규제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 S&P 500 지수까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지난번 녹화 이후로부터 주요 산업군 내 수급이 잘 받쳐주면서 옳은 흐름을 보이면서 미증시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국내 증시가 저평가라고 판단이 될 시 돈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성장성이 큰 섹터들 순서대로 들어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2차전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중 하나인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2차전지 섹터의 실적 향상이 본격화되는 데까지는 큰 역할을 할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섹터에 수요가 많이 들어가야지 2차전지 수요도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큰 역할을 할 테마는 전기차 테마입니다. 자, 우리가 집 밖에 나가거나 출근을 할 때, 놀러 나갈 때든 이제 밖에 있는 차량들을 보면 전기차가 대중화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율주행차든 수소차든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 대대적인 수요가 일반화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이 단기적인 흐름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이 상방향에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내가 종목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은 움직임이 연출이 돼요. 근데 차트 전체 베이스 자체가 하방 포지션인 걸까요? 상방 포지션인 것 중 어떤 것이 리스크가 덜 할까요?
당연히 상방 포지션인 것이 리스크가 덜 하겠죠. 일단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산업군이 성장 산업군인가 비성장 산업군인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 산업군이란 무엇이냐면요. 아직 시장에 자리 잡지 않은, 하지만 자리를 잡아갈 수밖에 없는 산업군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성장 산업군이라는 것은 자리 잡아감에 따라 수요가 점차 늘게 되죠. 수요가 늘면 당연히 그 실적에 맞게 주가가 자리 잡아간다는 거거든요. 물론 기대감이 주가로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해당 기업이 해당 산업군의 입지나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려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지도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종목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우수 AMS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단연간 어때요? 단기적인, 그죠? 단기적인 또는 중기적인 모습으로 이런 계속 사이클들이 돌고 있어요. 사이클들이 돌고 있지만 상승하고 사이클이 돌고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이 평균 주가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바로 성장산업군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성이 상방으로 포지션이 잡혀 있는 것이죠. 같은 테마인 성창오토텍입니다. 성창오토텍인데요.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평균 주가, 이 평균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중간중간마다 이런 사이클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떨어졌을 때, 사이클을 다 돌고 다시 떨어졌을 때 이 평균 주가들이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두 종목 다 장기적으로 이런 평균 주가를 올리면서 저점을 낮춰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상승을 줄 수 있는 흐름이 보인다고 해도 이 베이스 자체, 전체적인 차트 베이스 자체가 상방에 깔려있는 경우들이라면 만약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추가 매수를 해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생긴다는 거고요. 그만큼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상방 포지션을 가진 종목들은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 간단합니다. 당연히 장이 안 좋은 시기에 과대낙폭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농사매매라고 합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요. 이 전기차 산업을 좀 더 알아보자면 일단은 수소차보다 좀 더 대중화가 빨리 될 것으로 보이죠. 자, 미국도 보면 수소차 인프라보단 전기차 인프라에 진작부터 투자가 몰린 부분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인프라에 더 집중이 되어 왔죠. 그리고 각 국가별 기업별 생산 계획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라별 전략을 한번 보면은요, 이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2040년부터요 내연기관 차량을 전면 금지한다 그래요. 프랑스는 한화로 1100만원 정도의 보조금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네덜란드의 경우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률을 6%로 올리고 2200개의 충전시설을 구비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를 한다고 하고요. 2017년도까지만 해도 전기차 판매율을 20%를 넘기는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요, 2020년까지 전기차를 100만 대 보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올해부터 10% 이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세워진다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소차를 동시에 육성을 해서 2030년까지 친환경차 비중을 50에서 70%로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2022년까지는 35만 대를 보급 추진한다고 하고, 제주도는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각 국가별 전략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업의 목표를 한번 보자면 이 벤츠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10개 이상의 순수 전기차와 총 50개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80종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하고 2030년까지는 그룹의 전 브랜드에서 300개 차종 전 모델을 전기차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2030년까지 9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폭스바겐의 경우에는요. BMW 같은 경우는 9개의 전기차 모델이랑 1개의 모터사이클을 만든다고 하죠. 자, 이 BMW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 SDI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테슬라는 중국에 생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연기관차의 경우에는 대기업에서만 완성 차량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지만 전기차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도 완성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 상장사를 한번 보면,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대창스틸이라는 차트입니다. 자, 다니고라는 초소형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세미시스코라는 회사인데요. D2라는 전기차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통계로 보면 전 세계 전기차 중에 네 번째로 많이 팔렸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국가, 기업 모두 전기차 대중화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전기차, 2차전지 산업군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됐고 작은 폭, 중간 폭의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은 아주 오랫동안 반복이 될 것이고 그 사이클들이 반복이 될 때 저점 평균 주가는 점진적으로 높아져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힌트 종목들 같이 알아보시기 전에요. 정말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맞게 타이밍을 잡아서 급등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공개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캠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경우 제가 녹화 당시 이야기했던 구간이 이쪽입니다. 맥점이죠. 이야기했던 구간으로부터 많이 올랐죠. 한 25% 정도 올랐는데 사실 25%만 먹고 끝내기에는 아쉬운 그런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상방에 열려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수급이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이지 않는 상장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여기에 전기차 테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회사 재무도 보면은 아주 빵빵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올해 예상 실적치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이 말도 안 되는 기업입니다. 사실 제가 좋은 종목 공개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한번 종목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 우수 AMS라는 종목인데요. 자, 상승하기 전에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유상증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권을 가진 자본이에요. 내가 이 주가를 수급을 넣어서 만원까지 올리려 그래요. 5천원짜리, 지금 현재 주가는 5천원인데 5천원에서 한 주를 가지고 만원에 올라가서 파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두 주를 가지고 만원에 올라가서 파는 게 이득일까요? 당연히 두 주를 가지고 올라가서 판매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택권을 가진 자본이 상승 직전에 물량을 늘리는 과정 중에 하나의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성창오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아까도 같이 살펴본 종목이죠. 자, 과거 상승 직전에 어떻습니까? 유상증자 딱 보이시죠? 유상증자. 자, 마찬가지로 상방 이전에 상승을 하기 이전에 상승을 할 것을 아는, 상방으로 끌고 갈 것을 안 선택권을 가진 자본들이 물량을 증자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죠. 유상증자가 이렇게 딱 하니 보이죠? MS오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 전부 다 전기차 종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올라가기 전에 유상증자라는 것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증자를 통해서 물량을 늘려서 상승을 하기 전에 물량을 늘리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가요 꼭 좋기만 하고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자를 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고요. 유연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증자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겠죠. 또 좋은 증자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공개 종목입니다. 차트로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가지 증자인 형태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CB 상장, BW 상장이라고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상장 매물대도 아래에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긴 세월 하락을 보여줬던 모습은 싼 가격에 증자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영업실적 좋았어요. 좋았는데 재작년, 작년이 점차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 현대 실적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1분기만 해도 87억 달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 자, 회사가 성장을 할지 안 할지 가장 잘하는 것은 그 해당 회사의 오너입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가진 자본들이겠죠. 자, 이 회사가 상방으로 갈 것을 안다면, 자, 증자의 성격을 띠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적자 기업도 아니고 흑자 기업에서 무분별한 증자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점에서 물량 늘리기인 과정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 이 증자 매물대로부터 위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이 저점인 구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공개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증자가 있고요. 자, 시세를 주면서, 자,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시세를 주면서 올라갔는데 그냥 거래량 없이 죽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과대낙폭을 보여주는 모습, 상방 포지션의 종목은 뭐라고요? 장세에 밀려서 과대낙폭이 나올 때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부 전기차 테마 관련주입니다. 자, 힌트 드린 종목들 같이 타이밍 잡아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또 힌트 드린 종목이 아니더라도 시장 흐름에 맞게 타이밍 잡아서 급등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급등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